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저께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통합당에 대해 뼈아픈 비판의 말을 세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지적이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이 하루속히 지도체제를 정비해서 당 쇄신에 나서야 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높습니다. 양형태 TV 대표이신 양형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양 박사님. 네네. 진중권 교수가 오신한 유이동 의원 등이 주최한 길 잃은 보수 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라는 세미나 토론회에 주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 주제 발표 내용을 보면은 상당 부분 공감이 갑니다. 네네. 또 일부 부분에서는 좀 과도한 것도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진중권 교수 중에 가장 공감이 가는 것은 통합당에는 뇌가 없다. 뇌, 머리, 브레인, 두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여의도 연구소, 과거 같으면 거기서 싱크탱크 역할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전담한 기관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그 여연 소장을 지내신 분이 김세연 의원, 지난번에 공관위원회 했죠. 그분 아닙니까? 지금은 뭐 성동규 교수라고 중앙대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도 뭐 정치를 잘 모르고, 어쨌든 지난 총선을 보면은 저 민주당 측에서는 그 뭐 민주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총선 기획위원장 이런 분들이 아주 선거 전략에 아주 도사 달인들이 와서 쫙 해가지고 몇 석 얻을 것까지 정확히 맞춰내지 않습니까? 거기 맞춤형 공약들 정책 다 내놓고. 뇌가 없다는 지적은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 미래통합당이 뇌가 없다는 것은 진술을, 소위 뇌수를 파괴를 해버린 장본인이 원래 김세연입니다. 그래. 스스로가 나서가지고, 왜냐면 이분은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산에서. 아버지가 기업을 했죠.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 완전히 동일 그냥 고무 벨트라고 완전히 하죠. 금수저를 물려받았는데, 지역구도 물려받은, 모든 걸 물려받았는데, 이 기업이 상당히 커지니까 이분도 생각할 때는 기업을 생각하고 이 정권하고 어떤 이런 부분을 많이 연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업을 하려면은 이 권력하고도 좀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 친화적이어야 되는데, 기업이 이것도 대상 아닙니까? 이것도 여기 이 좌파 정권으로 따진다면은 하나의 기업의 무슨 대상이 안 됩니까? 이게 대물림하고. 근데 이 사람이 철저하게 파괴를 해놨어요. 여의도 연구소를 소장을 황교안이가 시켜줬는데, 이걸 한 1년 이상 하면서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는데, 그 뒤로 완전히 기능이 여의도 연구소가 완전히 폭파되다시피 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소에서 총선 전에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가 기획도 만들어 놓고, 또 여론조사도 정확하니 뭐 일반 기업에서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뭐 거기다가 마사지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갖고 딱 전략을 세워놔야 하는데, 그거 총선 전에 그만두고 공관위원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공관위원 또 가서 공천도 망쳐버리고. 공천도 지금 두 개를 완전히 망가뜨리니까 뇌도 없애고 팔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뇌도 없애고 팔도 자르니까 이게 대패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이 참패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뇌가 없는데 무슨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보면은 이렇다 할 전략도 없고, 이렇다 할 공약 하나 없고, 그냥 맨손 쥐고 나가서 싸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해가지고 김종인이 데려다가 선거하면서 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뭐 얘기 좀 했다고, 그 어떤 신문에 난 걸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했다고, 그걸 갖다가 그 OBS라는 데서 그 상대방
그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유도신문에 하니까 거기에 자기가 이런 적이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요것만 딱 체포해가지고 그냥 그 말만 해가지고 또 목을 쳐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또한 나는 뭐 본인 스스로 지난 1, 2월에 총선 전에 야당 몫을 한 사람이 나 혼자 이제 누가 한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예. 이분이 예. 원래는 진보의 대표적인 논객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진보 문재인 정권에 실망을 해갖고 가들 행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좌파가 좌파를 제일 잘하는 예. 그러니까 아주 신랄하게 신랄하게 할 수밖에 없죠. 네. 어떤 야당 의원도 제기하지 못한 문제들을 맞습니다. 제기했고 국민들한테 아주 메시지가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지난 1, 2월 동안 야당 노릇은 저 혼자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딱 반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은 또 맞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대선 후보를 지낸 분이 그렇게 자기 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참 듣기 민망한 소리들을 하느냐.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를 겨냥한 얘기 같아요. 예. 최근에 뭐 김종인 비대위 문제도 있고 당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들어도 그렇게까지 얘기할서는 안 된다. 보수 품위를 스스로 저렇게 망가뜨리면 되느냐. 뭐 아무리 싫더라도 과거 자기 검사 시절에 수사한 내용까지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한다든지 또 당에 대해서도 어쨌든 당 밖에 있는 분이 감나라 배나라 일일이 얘기하다가 지금 역풍을 맞은 거 아닙니까? 네, 일종의 역풍을 맞았죠. 그런 네. 부분도 뭐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진중권 교수로서도 뼈아프게 지적을 할 만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저는 홍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비판은 자유로우니까 할 수 있으되 그래도 여기 대선 주자를 그러고 상당히 자원인데 그래도 그 홍준표 씨가 국민의 하여튼 그 공천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공천에서 이렇게 밀리고 해가지고 지역 주민의 이걸 얻어가지고 연고 없는 데 가서 얻어가지고 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민이 있고 또 이분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데 또 이런 분들이 몇 분 있고 투사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을 갖다가 무슨 X개로 표현한 그거는 진중권 교수가 그러니까 좀 좋은 과한 표현인데 말 중에서 좋은 워딩을 많이 해줬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그 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진중권 교수가 참 저는 진중권 교수의 그 워딩이 아주 참 시원하고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저도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인용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보수적 가치에 대한 깊은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진보 농객으로서 좌파 농객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 보는 것은 그건데 이분의 시각으로 여기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예를 들면 오신환이라는 사람 뭐 이준석 유이동 의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걸 초빙은 한 것은 잘 했는데 이런 내용성이 나간 거는 좀 잘못됐다. 이런 건 비공개 얘기고 아예 공개되지 말아야 될 건데 홍준표에 대한 그 인신공격 또 민경욱에 대한 인신공격은 차라리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면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워딩을 가야 되는데 이분은 원래 워딩이 직설적이죠. 네, 물론 뭐 홍준표 전 대표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 그대로 뭐 공개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할 사람도 있고 그건 각자 판단의 몫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재단을 해갖고 자기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얘기만은 또 언론에 리리스하는 것도 그러면 진보 좌파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공개를 한 것은 잘한 것 같고 다만 표현에 있어서 너무 좀 과한 표현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통합당이 시대 흐름에 뒤져 있다. 시대 흐름. 지금은 이미 정보화 시대로 가 있는데 아직도 이 보수 쪽의 대다수 사람들 특히 뭐 태극기 부대라든가 극우 세력들은 아날로그 시대, 반공주의 어떤 산업 그런
시대의 그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 미래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예, 저는 귀담아 들을 필요 확실히 있습니다. 그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이분이 미래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현실은 북한이라는 그 거대한 적이 앞에 있단 말이죠. 항상 이 미사일 날리고 이런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군의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같이 어차피 군은 왕성하게 훈련시키고 될 수밖에 없는 대치점이 있어야 되고, 중공 보십시오. 중국 공산당, 뭐 미국 보십시오. 러시아 보십시오. 전부 무기 개발하고 이 군 전력에 지금 애를 쏟고 있잖아요. 군비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상적이 아닌 현실적 어떤 변화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범위 내에서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조건적인, 예를 들면 이런 현실성, 아주 어려운 현실성이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이 옆에 있다 친중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동맹인데, 그리고 친일, 일본도 우리 이걸 친일로 매도하는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젊은 뭐 이준석이니 뭐니 뭐 이런 사람들은 흔히 미래 젊은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에 지금 3번 출마했습니다. 3번 출마해서 3번 낙선했다면 입 닫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민의를 물어서 민의에서 전부 3번이 낙선, 한 번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3번이나 낙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좀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당에 대해서 설치고 최고위원으로 하고 또 올려놔주고 이러니까 당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진중권 교수 말대로 뇌를 갖다가 회복하려면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싱크탱크를 혁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소위 아까도 말한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서 예, 좀 진취적으로 미래를 갖다가 그 대신 현실성 있는 대안이 조건이 된 상태에서의 대안 세력이 돼야 된다. 이런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흐름에 맞는 당으로 변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것은 이제 통합당도 실용주의로 가야 한다. 네. 뭐 그 실용주의 대표적인 것이 등소평의 흑묘 백묘론 아닙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아야 한다. 선거면 선거에 이기하고 대권이면 대권, 정권을 잡아야 한다. 그거 선거에 지고 대권, 정권 못 잡으면서 떠들어봤자 이래서 우리가 졌다 저래서 졌다. 그 100가지 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뭐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되 유연성을 가져라. 유연성을 갖고 맞습니다. 그건 뭐 옳은 지적 아닌가요? 옳은 지적입니다. 지금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음 아마 대선 가면은 이런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반대만 하지 말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딱 내오고 기본소득을 다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런 계층까지는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야당한 것은 반대 아니면은 뭐 장애투쟁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러니까 발목만 잡는다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 문제, 복지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것도 원칙은 지키되 유연성을 가지라. 이건 좋은 말입니다. 네. 받아들여야 해요. 네. 변화를 보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또 현실적인 어떤 대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국가 안보의 문제가 전제된 그런 상황에서 변화를 최대한 변화를 시켜가지고 국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공동체의 어떤 발전 이런 걸 위해서는 좀 아날로그적인 사고에서 좀 디지털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공감이 안 가는 것은 황교안 대표 선출 이것 때문에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새가 안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황교안 대표 선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 또 뭔가 확고한 어떤 철학, 또 끌고 가려는 그런 지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총선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새가 안 모인 거예요.
황교안 대표 선출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 깨끗한 이미지, 네. 또 능력도 있고, 어쨌든 보수로서의 뭐 좀 나무랄 데 없는 분위기 때문에 모셨다 하더라도, 근데 그 부분에서는 그 모신 것이 탄핵의 강을 넘고 앉는 거가 아니라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자기의 역량, 말하자면 정치적 리더십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사라든가 공천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발언 문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공관위원장도 잘못 그러니까. 임명한 거, 김세현을 잘못 임명한 것도 아니, 그 김영호도 처음에는 잘했는데. 김세현 때문에 했어요. 잘라내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이제 공천을 못 해버린 거예요. 공천이 완전히 엎어졌죠. 그게 그냥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사천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인가 누가 그랬대요. 김세현이가 다 김영호고에서 말아먹었다고. 말아먹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무총장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 사무총장이 그런 거 하라고 거기 갔는데 자기는 맥을 못 쓰겠다. 가보니까 맥을 못 추게 구조적으로 딱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말도 못 했는데 바보짓 한 거죠. 그러니까 바보 사무총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영호도 그렇고 예. 그 사무총장도 다 황교안 대표가 임명한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리더십 문제.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단순히 그런 부분에 접근하지 않고 뭐 대표 선출 자체가 잘못됐다. 탄핵의 강을 못 건넜다. 뭐 이런 것으로 온 것은 저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여기 이번 진중권 교수 말 중에서 하나 조금 의의를 달아야 예. 될 게 있는데, 통합당이 보수 유튜버들하고 연결되면서 소위 극우 태극기 뭐 이런 사람에 연결되면서 주류에서 비껴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극우 태극기 부대가 거기에 어디가 관여했습니까? 극우 태극기 부대가 극우가 또 누구며 우파의 운동을 하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극우라고들 표시하는 그건데, 좌파는 극자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말을 그대로 용어를 흘러가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태극기 부대라든가 극우 부대가 뭐 공천한 사람 받은 사람 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아요. 없어요. 도대체 이해를 이거는 못하겠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극우라든가 태극기라는 게 누가 공천을 그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보수의 가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고 성찰을 해가지고 이 보수의 가치가 이러이러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그 연결망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또는 연착륙되게끔 이렇게 연결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뚝 잘라가지고 무슨 태극기 부대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극우가 또 뭐 어디가 극우입니까? 그런 비교는 극자가 없듯이 극우도 없는 것이고, 운동 전면에 쓴 사람들이 전부 다 극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비판을 하는데, 이런 것은 진중권 교수가 자유우파에 대한 그 관념적 어떤 지식이 또는 관념적인 역지사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저는 또 하나 조금 공감이 덜 되는 것은 네. 나쁜 놈 만들지 말고 후진 놈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취지는 이해가 돼요. 예. 자꾸 욕만 하고 그렇게 뭐 돌 던지고 하면은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뭐가 잘못됐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그쪽을 그냥 후진 사람, 뭐 능력이 없는 사람, 뭐를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나 나쁜 것을 나쁘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소지성 나쁘다. 예. 탈원전 나쁘다. 지금 뭐 이 현 정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쁜 건 나쁜다로 지적을 해 주되, 그러나 극단적인 그런 어떤 싸움 방식보다는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나는 내 생각이고, 이분은 그냥 그렇게 나쁜 놈 대신에 후진 놈 만들어라는데 그건 좀 이렇게 탁 머리에 와 닿지는 않아요. 예. 정말 나쁜 짓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 실수도 그렇고 정치에 있어도 일방통행을 하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나쁘다 그지, 공수처를 나쁘다 그지 그러면 잘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진중권 교수가 이제 학자로서 얘기고 예, 그분이 그렇습니다. 무슨 정치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정치 현실에서 직접 뛰어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언론 부분에서 정치부 기자를 했다든가 예, 그런 것이 그런 것도 없으니까 외부 학자로서 뭐 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보지만 그리고 우선- 조금 지적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 우선 진보적 좌파니까. 예. 본인 스스로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통합당을 찍으려고 했는데 찍을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안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보가 아니다. 신보수다. 이제 기득권 세력화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적들은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잘한 거죠. 그건 지금 기득권 세력이 이제는 완전히 이 주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예. 바뀌었다고들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응하는 방법으로 이제 요즘 세대들에게 민주화 세력이 내세웠던 그런 걸 위선으로 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는 상당히 좋은 지적이고 386이 권력을 장악을까지 하는데 20년이나 권력의 핵심 속에서 있었는데 이들과 또 어차피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뭔가를 어떤 전의와 어떤 전략과 전술을 다시 재편하는 그런 이데아 형성이 중요하자 이런 뜻이겠죠. 예, 그렇게 봐야겠죠. 옳은 얘기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어쩐지 뭐 언론에 보도는 안 됐는데 지금 그래도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의 통합 문제. 예예. 통합이 아니라 합당 문제죠. 예, 합당 문제. 이게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 교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당연히 국민한테 약속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합당을 해야 한다는 거고 지금 미래한국당의 일부 세력들 중에는 우선 이 괴물 선거법 때문에 이런 괴물 정당이 만들어졌으니까 우선 그 괴물 선거법부터 고쳐라. 그 말이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열린민주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 괴물 선거법 때문에 괴물 생긴 거예요. 예. 이것도 없어져야죠. 이것도 그러면 저것도 없어져야죠. 민주당으로 그럼요. 합쳐야한다면 예. 그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또 네. 보수 자유우파 상당수 사람들은 지금 통합당이 당권도 그렇지만 지도체제 대선 후보가 없지 않느냐. 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미래한국당은 이런 맨파워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경쟁을 하면서 일정한 시점에서 탁 합쳐갖고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소위 분진 합격의 시너지 효과죠. 저는- 서로 나누어 가지고 힘을 합쳐 가지고 경쟁해서 어떤 목표 지점은 똑같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투표라든가 이런 모든 성향은 똑같고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언제 합당을 하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정치권 자체의 판단의 문제가 되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너희들 통합 안 하면 상임위원장 국물도 없어. 다 우리가 차지할게 하고 지금 원포를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쫓겨날지 그렇죠. 내년 이제 네. 임기가 돼서 그만두고 미래한국당 당수 대표해갖고 후보하면은 아마 바람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일어날 겁니다. 네. 지금 그렇게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도 많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자유한국당하고 이 미래통합당하고 한국당하고 같이 내용성은 똑같다 이거죠. 그러나 맨파워로서 지역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서 온 맨파워로서의 그 정신 세계는 이쪽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여기다가 섞여가지고 두는 것보다 그러면 이것도 죽어버려요. 예,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다. 왜냐하면 강한 사회일 때는 모르지만 이게 적은 80석밖에 안 되고 여기는 20석이지만 새로운 파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할 때 예를 들면 아까 윤 총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이건 뭐 가상입니다. 정치에 뛰어든다 할 때 윤석열을 상징성으로 딱 그냥 미래한국당 대선 후보로 딱 이렇게 만약에 아마 완전히 뒤집어질 세상이 뒤집어질 저는 그거 아니라도 예. 예를 들면은 지금 미래한국당의 김태호 대표,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만 해도 예. 판이 다르죠. 판이 달라지죠. 근데 그런 것들 다 제치고 무조건 합당해라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는 건지 여건의
전략이라든가 입맛에 맞추는 짓만 하는 건지 저는 그건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여권에서 마냥 합치라는 것이 과연 여권에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권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긍정적인 부분만 합쳐야 우리가 좋다,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상황에서는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가상의 어떤 문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진중권 전 교수가 통합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뼈아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젊은 전 교수이고 또 진보의 대표적인 논객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통합당이 뭐 이번에 세미나를 주최한 그런 세력뿐만 아니라 전체가 한번 진중권 교수의 고언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